안녕하세요. 병인박사 소아시아원의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화병. 네, 화병입니다. 화병 그러면은 이게 듣는 분들이, 이거 내 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 화병을 가지고 있다. 나는 화를 끓이면서 살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 이야기 하려고 그러네? 라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있죠. 어린아이들이 화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그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 아빠가 되고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은요. 이제 무엇인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맞춰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화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병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이제 알 수 있을까요? 난 매사에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이것만 가지고 화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화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성질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은 거하고 화병이 있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증상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화병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제목이 화병의 증상이에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가슴이 답답하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심장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심장이 열이 몰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심장이 열이 왜 몰릴까요? 그거는 정상적인 수승화강이 안 돼서 그래요. 수승화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심장에 있는 찬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심장을 식혀주고 심장에 있는 더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 이 하초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열이 자꾸 위로 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병인이 있죠. 이 병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증상이 생기지만 사실은 화를 많이 끓이고 화병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우리가 상기라 그래요. 기운이 위로 역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수시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라고 하는 거는 건강할 때는 단전에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끓이고 열받고 화병이 되면은요, 단전에 모여 있어야 될 그 기가 이 상부로 상충을 해요. 상충을 하면서 자꾸 위로 치밀어 오르게 돼 있어요.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나겠죠.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기 동네에서 이게 막 사모님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싸우다가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게 돼요. 이게 바로 기가 위로 역상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화병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화가 나서 미치겠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풀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같이 화가 났더라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런 화난 상태가 좀 가라앉고 좀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자율신경적으로 볼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화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를 불같이 내잖아요. 내고 그 화가 결국은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 가라앉겠죠? 그럼 또 후회를 해요. 내가 괜히 화를 냈네. 좀 조심할 걸.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요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이게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짜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뭐 비슷한 거죠. 화가 나서 미치겠다와 짜증이 가라앉지 않는 건 비슷한 건데 약간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짜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는요. 이 자율신경 기능이 좀 저하된 거예요. 실조된 거예요. 이 화가 나서 미치겠다는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죠. 자율신경이 항진된 건데 이 가라앉지 않는 거는 자율신경이 떨어져가지고 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가 잘 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일단 화가 나면 무지하게 오래가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뭐 한을 품으면 뭐 한여름에도 뭐 설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부 다 그런 분들 자율신경 실조증들이에요. 잘 짜증은 내지 않고 웬만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막상 화가 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거 무지하게 오래가고 안 풀려요. 이것도 화병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열이 위로 오른다는 거예요. 예. 열이 위로 오른다. 아까 제가 이제 기운이 위로 역상한다 하고 그랬잖아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위로 상충하면요, 열도 위로 오르면서 얼굴은 붉어지면서 그 열이 어디서 올라와요? 기가 모여있던 단전에서 올라오잖아요. 단전이 어디 있어요? 아랫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랫배가 차가워집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 불임 환자 있잖아요. 불임 환자를 치료해보면은 화합병 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화합병을 치료하고 위로 올라갔던 열을 다시 단전으로 내려보내주면 자궁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합병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위로 오른다고 하는 것이 화합병의 증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추위와 더위를 반복한다. 이런 거죠. 뭐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옷을 확 벗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추워가지고 옷을 입으니까 또 땀이 나고 막 번쩍증이 나가지고 또 옷을 벗어야 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 갱년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증상은요, 갱년기에도 올 수 있지만 감기 증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화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더웠다 추웠다 반복하는 것을 한열왕래라고 하는데 한열왕래, 그죠? 이런 증상이 세 가지. 갱년기, 화병, 감기.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갱년기에 있는 부인이 감기가 걸렸는데 화병이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아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다예요. 이 불면증은요, 화병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다 화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화병이 있으면 반드시 불면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병, 불면증, 우울증 이것은 이 삼형제 같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면증이 생길까요? 우리가 화를 끓이면요, 몸속에 진액이 마르게 돼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열받으면 어때요? 입이 마르죠, 입이. 그죠? 침이 말라요. 침이 타요. 입이 타요. 침도 일종의 진액이거든요. 화를 끓이면 진액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피도 진액이기 때문에 화를 끓이면 피도 마르게 됩니다. 혈허라고 해서 피가 부족한 증상이 생겨요. 그러면 화를 끓여서 진액이 마르고 피가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머리를 자극을 하면서 머리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없게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화병 무섭죠? 그리고 매사가 불안하다. 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불안한 건 화병이 아니고요. 없는 불안, 있는 불안.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에 꽂히면 그게 만리장성을 쌓고 그 불안한 마음이 더 불안한 마음을 쌓고 불안한 마음을 쌓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북한에서의 목함지뢰가 뭐 장마철에 떠내려와 가지고 뭐 사고가 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럼 목함지뢰가 떠내려와서
임진강 근처 다닐 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길거리 다니면서 목함질이와 같이 생긴 무엇인가만 보이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불안한 증상이 너무 심각한 거죠. 이건 화병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죠. 두려움을 자주 느낀다. 이거는 이거보다는 좀 강한 건데 어떠한 두려움이냐면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누가 툭 쳐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친구가 반가운 마음에 야! 하고 뒤에 치잖아요. 치면은 왜? 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게 아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이렇게. 예. 이런 분들은 화병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깜짝깜짝 잘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놀라는 것과 두려움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아까 놀라는 건 아까 이제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 같이 뭐 이렇게 뒤에서 누가 탁 치면은 깜짝 놀라는 거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데 왜 화병이 올까? 좀 매칭이 좀 안 되지 않아요? 여기 뭐 잘 놀래거나 매사가 불안하거나 이제 이러면은 이제 화병이 올 수 있는데 두려움이 뭐죠? 공포죠, 공포. 그죠? 그럼 공포 영화를 많이 보면 화병이 생기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잘 몰라서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밤길을 걷는데 집에까지 가는 길에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혼자 걸어가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걸 봤단 말이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뭐 눈도 못 뜨고 막 집에 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침에 다음날 가서 알고 보니까 하얀 수복을 입은 여자가 아니고 그냥 수건 한 장이 나무까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면 어때요? 그 뒤에는 다시 또 그걸 보더라도 저건 수건이야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면 두렵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많다 보니까 두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두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 다음 오는 심리적인 현상이 바로 분노예요. 두려우면 그 뒤에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 자연적인 현상을 이해 못했던 과거에는요. 마치 그 하늘이 노해서 나에게 벌을 준다고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뒤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이거는 부정을 타서 그런 거야 하고 막 화를 내면서 반드시 그 부정을 타게 했던 행동을 한 사람을 잡아서 벌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하늘이 제사를 지낸다거나 결국은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유발하게 되고 공포를 유발하게 되고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자주 느끼면은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은 화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요 이 화병을 의심할 수 있는 화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화병에 대한 것은요 몇 개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번 시간에는요 오늘 증상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화병이 왜 무서운지 그러니까 화병에 대해서 증상을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화병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병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왜 빨리 고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잘 낫지 않는 그 병으로 여러분 참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누구죠? 병인 박사죠.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의 병인을 제대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